자, 시작할까요? 이번에 개정사항 정리하는 것은요, 양은 7페이지나 됩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분량은요, 한 조그만 문장으로 10줄?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뭘 관련된 게 많이 개정되냐면, 지역주택조합 있죠? 실무에서 지역주택조합이 비리가 많잖아요. 그걸 때려잡는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시험과 연관된 것은 좀 적을 거예요. 그래도 무슨 말인가는 좀 한 번씩은 들어봐야 되니까 자, 전체적인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그러면서 자, 시험 관련된 부분은 따로 별표에서 들어가게요. 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기본서 여기 확인하는 건데 하지 말고 그냥 프린트 보세요. 예. 자동차 및 검사 시설이 뭘로 바뀌었어요?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 차량 검사하고 못하는 시설, 면허하는 시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 전체 다 차량 검사 및 무슨 시설이요? 면허 시설 이렇게 바뀐 건 요거 하나 놔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190페이지 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가 나옵니다. 무슨 허가요? 자,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하려면 뭘 받으세요? 허가를 받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개발행위가 경미한 변경일 때는 뭐 할 때요? 경미한 변경일 때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됐어요. 허가받지 않고 어떻게 하니까 통지하라 됐어요. 뭐라고요? 통지. 경미한 변경 기억나요? 단축, 축소. 단축, 축소. 축, 단축 있나요? 그 다음에 사업 건축물의 연면적을 부지면적이나 건축물 연면적을 몇 프로 보면서 축소했나요? 건축물 면적을 축소하는 거였죠. 그러면 경미하니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데 최근에 개정사항이 자, 건축물의 연면적 5% 보면 축소뿐만 아니라 누구? 공작물. 뭐라고요? 자, 광고탑이나 비닐하우스 있죠? 이런 공작물의 자, 무게나 부피나 면적을 몇 프로 보면 축소? 5%. 새로운 거라 볼 건 아니죠? 어차피 5% 뭐였어요? 축소. 이제 공작물 5% 보면 축소도 뭘로 보였다? 경미한 변경. 해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 단어 처리됐나요? 그 다음에 거기 경미한 사항에 4번 내용이 나오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12조 3항에 해당하는 변경, 그러니까 뭐 이거 뭐 그래서 문제 될 수 없는 사항이었어요. 요 12조 3항을 찾아줘야 되니까. 근데 가로 안에 단서가 시험 문제 낼 만한 문장이 하나 들어왔어요. 자, 공작물의 이치를 자 같이 읽어요. 공작물의 이치를 몇 메타 범위에서 변경하면은 공작물의 이치를 몇 메타 범위에서 변경이요? 1m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돼 있죠? 그럴 때는 허가받지 아니한다. 자, 몇 메타 범위에서 변경이요? 1m. 여기는 단축 축소 그대로인데 공작물 이치를 1m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 경미한 변경을 봐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요 문장 요 자체로 한 문장 쓸 수 있으니까요. 공작물의 이치를 몇 메타요? 1m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됐네요. 됐나요? 광고하려고 해서 써놨는데 유튜브 다음 카페 이름 똑같은 거 아시죠? 최성진의 공법사랑. 분명히 풀릴 거거든 이 강의가. 자, 다시 건축법 개정사입니다. 무슨 법이요? 건축법. 자, 이 건축법 개정사항에서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자, 지정 가지정 문화재 건축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었는데 가지정 문화재가 뭘로 바뀌었다? 임시지정문화재. 건축법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거 됐나요?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탄, 급유시설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건축법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뭐요? 컨테이너를 이용한 자, 간이 창고. 그리고 이게 무슨 용도? 공장 용도. 무슨 용도요? 이동이 용이한 거 저기 인천항이나 부산항에 있는 거 있죠? 그 컨테이너 박스. 자,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 더 있었죠. 뭐 수문 조작실. 하천법에 따른 뭐라고요? 수문 조작실.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철도 선로 부지.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선로 부지는 건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축법 적용하지 아니야 한다. 도로 부지, 여기 하천 부지, 철도 선로 부지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때 가지정 문화재가 뭘로 바뀌었다? 임시지정 문화재.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주택법에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박견 동의요건. 예, 여긴 별표. 요건 별표. 조합 설립 인가의 동의요건입니다. 자, 요 개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조합에서 주택을 마련하잖아요. 건설하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몇 프로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은 80%. 몇 프로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은요? 80%. 사용권을 확보했죠. 네, 플러스 모두 갖추라겠어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랍니다. 자, 80% 이상 사용권만 가져도 된다. 이제는 15% 이상의 소유권도 확보해야 된다. 자, 80% 이상 무엇을 확보하고 사용권은 플러스 몇 프로 이상의 15% 이상의 무엇을 확보해라? 소유권. 그래야 조합 설립 뭘 받는다? 인가. 80% 이상 사용 동의만 안 돼요. 이제 사용권은 플러스 15% 이상의 뭐예요? 소유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잔금을 몇 프로는 치르세요. 15%. 그래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의 동의 요건에 요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밑줄은 다 꺼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고딕 글씨는 개정 취지를 이렇게 써놨고요. 아셨죠? 예. 왜 개정되는가, 뭐가 개정되는가를 자, 우리 법제처에서 밝혀준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주택조합 업무의 대행에 관련돼서 나왔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확인하시는데, 자,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 등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를, 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 주체 누구, 등록사업자나 여기 박스에 있는 친구들 외의 자에게는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주택조합이나 조합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이나 이런 업무들을 등록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중개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요거 외의 자에게는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그럼 박스에 있는 자는 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조합이나 주택조합 발기는 조합원 모집 등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그때 여기 등록사업자나 누구요? 자, 중개업자, 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이들이 대행할 수 있다. 대행 규정이 들어왔다는 거 하나 받으시면 되겠고요. 2번은 뭐 대행할 수 있는 업무 법인들, 뭐 조합원 모집 등에 대해서 대행할 수 있다. 참고 문장이죠. 자, 3번 기억하세요. 3번 별표 내놓을까요? 주택조합이나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누구한테? 신탁업자에게 뭐해서? 대행하도록 해야 된다. 자금 보관 업무는 누구요?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금 보관을 주택조합이 마음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지들 마음대로 써버리잖아요. 지출 명세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자금 보관 업무는 누구한테요?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됐네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구요? 신탁업자. 그리고 4번은 업무 대행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 연도별로 자 분기마다 뭐라고요? 해당 업무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뭘 작성해요? 실적 보고서. 자, 주택조합 또는 발기인에게 뭐 해주고? 제출. 자, 여기서는 주택조합이 요 계약금 등 돈 받은 거 있죠. 자금 마음대로 인출해서 써버리니까 그걸 보관 업무를 누구한테 대행하도록 했다?
신탁업자. 그 다음에 대행자는 어떻게 했어요?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이나 발견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제출해 줘야겠죠? 예. 요거.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지만 이론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돈을 함부로 인출 못하게. 자, 자금 보관 업무는 누구한테 대행? 신탁업자에게 대행. 됐나요? 네. 거기서는 그 문장. 5번 문장은 여러분이 이건 몰라도 풀어야 돼요. 자, 주택조합의 업무를 지금 대행자가 나왔잖아요. 대행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려 합니다. 좋은 말 다 써놨죠? 신의 성실의 원칙인가요? 근데 대행자에게 무슨 사유로? 기책 사유로 주택조합, 조합원에게 뭘 가했어요? 손해. 그럼 손해배상 해요 안 해요? 책임이 뭐 고장 내봤자 없다 그러고 낼 텐데. 요거 읽어요 빨리. 귀책. 거기다 별표까지는 좀 아까운 거예요. 에? 기책 사유가 있으면 뭐 해야 되고요? 손해배상. 국토교통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과 무엇을 해서 협의를 거쳐서 표준 업무 대행하니까 그 계약서를 작성 보고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이. 누가요? 국장이. 그럼 거기서는 요거 3번과 5번 기억하시면 되겠죠? 앞에 페이지 3번, 그 다음에 여기 5권. 자, 자금 보관은 누구한테? 신탁업자라면 대행하고 기책 사유가 있으면 뭐 하시고요? 손해배상. 예,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쓸만한 거 딱 하나 있었죠? 80% 사용권은 플러스 뭐 15% 소유권 이미 수업 시간에 반영해 준 이야기예요. 이것은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하나 기다리고 있네요. 이미 반영됐던 거. 자, 조합원 모집 방법이죠. 지금까지 조합원 모집 방법은 이렇게 했죠. 신고하고 어떻게 했어요? 공개 모집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동의고 소유권이고 아무것도 확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 강남역 앞에가 너무 좋아. 나 혼자 나가서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이게 7월 13일 날 시행이거든요. 7월 23일 날 시행이니까 지금 가서 제가 저기 강남역 1번 출구 앞에다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 거기다가 지역주택조합 만든다고 사람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소유권 확보 하나도 안 하고 누구한테 동의도 안 받고 내 맘대로 돈 받고 튀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같이 할까요?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7월 달부터는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할 때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인데 자,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몇 프로 이상의 동네 사람들 사용권을 확보해 와야 돼요. 동의 받아 와야 돼요. 그러니까 강남역 1번 출구 앞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지주들의 몇 프로 이상 동의를 받아오라고요. 네 맘대로 해 못해? 7월 달부터 해? 지금 해. 빨리 하러 가게. 먹고 튀게. 이게 제일 큰 문제였던 거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지역주택조합이 가니까요. 그 동네 가니까요. 그게 붙어있더라고요. 두 개의 업체가 경쟁하다가 누가 먼저 선빵 날려버린 거예요. 신고하고 공개 모집 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은 좀 소유권 좀 확보하고 있는데 두 업체가 경쟁하고 있어서 먼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분양사무소 만들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동네에 플랜카드가 붙어요. 그 반대파 이 사람이 소유권 확보 하나도 안 하고 조합원 모집이 웬 말이냐. 그 조합 이름 써놓고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7월 달부터는 몇 프로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신고하고 공개 모집이죠. 자, 그 다음에 충원이나 재모집 있었나요? 충원이나 재모집은 어떻게 됐죠? 신고하고 신고 없이 선, 착, 순. 올해 너무 좋은 예상 문제. 그러니까 이 조합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요거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15% 이상 못 확보해서 소유권, 조합 설립, 인가가 있고 자, 조합원 모집할 때 몇 프로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나요? 사용권을 확보하고 플러스 자, 신고하고 뭐라고요? 공개 모집. 신고할 때
얼마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 주세요? 50%. 이게 개정 참 잘한 거고 사고 못 치게. 그 다음에 요거 인가 받으려면 잔금 15% 치르고 와. 돈 투자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너무 잘 들어온 규정입니다. 예상 문제로 좋은 거. 실제로 요 두 개 이야기하고 싶어서 개정 공부 강의 또 하는 것 같아요. 화팅? 아, 이번에 또 농지법이 기분 나쁘게 바뀌었다. 농지법 바뀐 부분이 또 논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 처리됐죠? 예. 그 다음에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춰야 되고. 자, 여기 발기인의 주택조합 가입 의제. 자, 지역주택조합 만들자고 자 6명 7명이 모여서 이제 발기인 회사 설립하자고 발기인 나오죠. 그 주택조합의 뭐요?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공개 모집 신고하죠. 50%에서 사용권 확보해서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뭐한 걸로 본다? 가입한 걸로 본다. 자, 이 문장 하나 기억해 놓을까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뭐한 걸로 본다?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때 주택조합 발기인은 조합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조합원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발기인이. 자, 조합원 모집 신고하죠. 그때 발기인은 주택조합에 뭐한 걸로 본다? 가입한 걸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자,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입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자, 주택조합 가입 모집하는 자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 뭘 작성해라? 계약서.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에는 조합의 사업 개요, 자격 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 예정 금액, 분담금 예정 금액도 나오네요. 가입 계약서 이제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정해 놓은 거예요. 시기 및 방법,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은 뭐라고요? 이제 사용권은 확보해야 돼요. 소유권 확보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확보 면적 비율 이게 같이 돼야 되니까 조합설이 인가받으려면. 그래서 조합 가입 계약서에 자 조합 가입 계약서라는 것은 이미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단 말이죠. 가입 계약서에는 사용권과 뭐 소유권은 자 확보 면적 비율을 알려주고 요거 계약서가 작성돼야 되고 조합원 탈퇴 이제는 환급 어떻게 하겠다 탈퇴는 어떻게 하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호하는 쪽으로 법이 다 바뀌고 있잖아요. 탈퇴에 대해서 환급에 대해서 시기 절차에 대해서 사용권 확보 비율이 얼마고 소유권 확보 비율이 얼마 이거 싹 감춰놓고 막 그 90%도 하고 뻥치거든요. 이도 없으면서 하나도 확보 안 하고 4년 동안 계속 10%인데요. 40% 50% 100%도 하고 뻥치고 있다니까요. 이제는 다 공개하라고 됐어요. 심지어 분담금 예정일까지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에 작성하고 되어 있고. 자, 이제 요 계약 작성 있잖아요. 자, 설명 의무 1번 별표. 1번 모집 주체는 11조의 3의 제8항 각호의 사항 방금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 내용 있었죠. 소유권 확보가 얼마고 사용권 확보가 얼마고 탈퇴는 어떻게 할 수 있고 환급은 어떻게 하고 내용이 있었잖아요. 분담금 예정은 얼마 정도 된다는 거 그걸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설명 자 여기 읽어요 빨리. 설명이 뭐예요? 설명이 뭐라 했어요? 의무. 그러니까 자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 내용을 이제는 설명을 해야 돼요. 소유권 확보가 어떻게 되고 사용권 확보가 어떻게 되며 자, 이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고 분담금은 대충 얼마 정도 됩니다까지 다 설명하도록 됐어요. 이제부터는.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설명 의무 들어온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모집 주체는 설명할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참 어려운 이야기 나왔네. 오직했으면 이런 말 걔가 고개를 요래버리면 안 되네. 오늘 이래야 되네. 이해하였음을 정한 국토부용이 정하면서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요. 이해했음하고 쓰랍니다.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도 해야 되고 그걸 몇 년간 보관. 요거 하나 기억할까요? 또 보관 의무 몇 년? 5년. 설명했음을 보관해요? 이해했음을 보관해요? 법 잘 만들었다니까요. 주택조합에서 비리들을 막을 수 있게끔 사고 치는 거. 여러분이 합격하고 나면은 요것도 이제 괜찮아지거든요. 몇 년간 보관하며
5년간 보건 의무 나왔네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다 모집 광고 등의 준수사항. 조합원 모집하죠. 이제 실무적 이야기죠. 니들 함부로 뻥치지 마 그러고 써놨어요. 자, 광고 등의 준수사항. 모집 주체가 주택조합을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할 때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지역주택조합이다. 직장주택조합이다.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입니다. 지주조합 모집 광고입니다 라고 표시하고, 그것도 모르고 들어간 사람들 많거든요. 조합원 자격 기준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하면 조합원이 됩니다. 지금 사용권을 이만큼 확보했습니다. 소유권을 이만큼 확보했습니다. 그 비율 이런 거에 다 자 광고할 때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답니다. 소유권 확보 비율, 사용권 확보 비율까지 모집 광고할 때. 함부로 뻥까 친다 못 친다 이제 못 친다 이런 말. 그러면서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나쁜 짓 하지 마라. 광고할 때. 광고에는 다음 행위를 하면 안 된답니다. 자, 1번 한번 봐볼래요? 주택조합의 공급 방식, 자격 기준 등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하신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이런 거 하지 말랍니다. 참 이런 게 예전에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명이 어렵다는 거예요. 증명이. 그게 이제 증명의 문제가 제일 힘든 거죠. 이런 못된 데 하지, 오해하게 하는 행위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3번에 모집 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하는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돼 있고요. 거기는 뭐 실무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실적 보고 및 관련 자료 공개 나왔네요. 여기서는 이제 공개 15일을 아셔야 돼요. 공개 며칠이요? 자,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 실적 보고서를 국토교토를 이용이 정하는 바에서 사업 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랍니다. 발기인이나 임원은 주택조합 실적 보고서, 조합원 모집 현황, 사용권과 소유권 확보 현황, 그 밖에 기타 등등을, 자,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사용권과 소유권 확보 현황을, 자, 이런 게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합니다. 누가? 발기인이나 임원이. 조합장이 분기마다 이런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잘 안 보여준 것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을 다 만드는 거예요. 주택조합의 발기인 임원은 주택조합 사업 시행에 관한 다음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됐거나 변경된 후 며칠 내 15일 내 1위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뭐 조합 규약이란지 공동사업자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자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같은 이런 내용들을 며칠 내 공개를 했어요. 15일 이내. 이거 공개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걸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투명성 확보가 전혀 안 됐던 거예요. 저것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자, 며칠 해요? 15일 내, 자, 인터넷과, 자,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뭐해라? 공개. 뭐라고요? 공개. 그러면 3번. 이런 것들 공개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3번 봐볼게요. 자, 이에 따른 서류 및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주택조합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하면 지금까지는 주택조합에서 다 쌩깠어요. 그런 거 없어 그러고 안 줬어요. 이제는 조합원이 열람, 복사 요청했죠. 발기인 또는 임원은 며칠 내 요청해야 한다. 공개 며칠? 15일. 자, 조합원의 열람, 복사 요청한 경우에 요청에 따른 것도 며칠? 15일. 깔끔하게 15일로 묶어줘서 좀 행복하죠? 그 다음에 이 경우 복사 비용은 야 네가 내라. 예?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누가 부담한다? 청구인. 아주 법 친절하게 해놨죠? 복사 비용은 누가요? 청구인이. 오늘 익힘장 10장 복사로 했죠? 복사 비용은 신청한 사람이 법에 이렇게 됐잖아. 억울해 죽겠으면 나한테 오고. 누가 부담해요? 청구인. 자, 공개 며칠? 15일. 요청에 따른 것도, 열람 요청에 따른 것도 며칠? 15일.
대신 비용은 실비범에서 누가? 청구인. 그러니까 조합원 명부나 사용권한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정말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왜? 조합원들끼리 담합을 해야 조합장을 바꿀 수 있고 그러거든요. 비리가 있고 그러면. 근데 얘들이 명부 공개를 전혀 안 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요 확보 현황 같은 걸 절대 안 가르쳐요. 돈은 계속 쓰고 있는데. 지출 내역 그러니까. 글쎄요. 근거 자료가 없네요.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요. 앞으로 참 좋아진 거죠 이게. 여러분들 전부 다 공개하고 여러분 요청에 따라서 보여주도 열람시키도록 돼 있고요. 비용은 복사 비용은 여러분이 대면 되고. 요 규정 기억합시다. 3번. 3번에 별표 해놓으세요. 15일 내 요청에 따라야 되고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청구인. 4번은 주택조합 발기인 임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연간 자금 운영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및 자료들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누구한테 제출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딱 이거 개정되니까 지주조합하는 친구들이 못해 먹겠네 바로 그랬어요. 이제 또 우리가 주라면 줘야 되죠. 원활한 사업 추진에서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서 연간 자금 운영계획, 자금 집행 실적 돈 쓴 거 있죠? 누구한테 제출해요? 또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 이 사람한테 통제 받으란 거예요. 됐죠? 네, 공개 열람 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며 그 밖에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됐네요. 네,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하고 나왔네요. 그래서 결격사유 별표 2번. 2번 별표. 자, 여러분 결격사유는 기존에 있던 것과 뭐 별반 차이는 없을 텐데 계속 이제 누가 추가되냐면요. 발기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제한 능력자, 파산자, 기타 등등 나오겠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그게 581페이지요. 다음에 해당한 자는 제한 능력자나 파산자나 기타 등등에 해당한 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발기인이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무슨 기준이요? 발기인 자격 기준 또는 주택조합 임원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또 발기인이나 임원이 무엇에 해당하면 결격사유. 여기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이나 또는 얼마야? 85. 근데 하나 더 소유해버리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죠. 발기인 자격 요건이나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또는 결격 사유에 해당했나요? 그러면 그 발기인은 누구라고요? 발기인은 지위를 못하고 발기인은 지위를 못하고요? 상실. 임원은 당연 퇴직. 조합 발기인은 지위를 못하고 상실. 임원은 당연 퇴직. 그 다음에 임원, 직원, 발기인은 겸할 수 없다. 겸지, 금지, 겸지, 금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임원이 발기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격 요건을 못 갖췄죠? 또는 그러니까 발기인이나 임원 조합원 자격 요건이 안 되거나 또는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직. 당연 뭐라고요? 퇴직. 그 다음에 임직원은 겸지, 금지, 겸지, 금지. 일반적인 이야기. 근데 요 규정이 겸지, 금지 규정이 없었어요.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여기까지. 그래서 결격 사유 부분을 정확하게도 정리를 해 두셔야겠고. 요거 처리됐나요? 조합에 대한 감독, 시장, 군수청은 모집 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더라. 돼 있고요. 회계감사. 주택조합은 대통령이 정하면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고 회계감사 기관에게 또 회계감사 결과를 누구한테 보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보고 지금 계속 함부로 돈 써? 못 써? 못 써. 이렇게 막아놓은 겁니다. 여기 요 내용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감사의 2번 별표.
주택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은 계약금 등 뭐라고요? 계약금 등 자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입니다. 돈 하여튼 돈 이거 막 쓰니까 계약금 등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죠. 금전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보세요. 뭐라 썼는가?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 작성하여 그 증빙 서류와 함께 주택조합 회사 인가 해산 주택조합 뭐요? 해산 인가 받는 날까지 뭐해라 보관 조합을 해산할 때까지 인가할 때까지 그때까지 보관하랍니다. 자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돈에 대해서 금전에 대해서는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해서 월별로 장부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와 함께 주택조합 회사 인가 받는 날까지 보관해라. 아셨죠? 너 마음대로 돈 쓴다 이제 못 쓴다. 증빙 서류 다 가지고 있어라. 이 증빙 서류 없으면 횡령 배임이 되는 거죠. 횡령이 되는 거 있죠. 이렇게 아셨나요? 이때 조합의 임원 발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나 보관할 수 있다. 전자적 장부도 괜찮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네요. 네. 자, 그래서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서 장부를 월별 작성, 자, 보관하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알아두실래요? 이번 개정사항 중에서 이거. 해산. 아, 이제 주택조합 해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요 2번, 1번 읽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죠. 요거 생각해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 받죠. 그러면 몇 년 내?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2년 내. 여기 간이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봐. 몇 년 내요? 건축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2년 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요? 승인 신청을 하라 했어요. 요 문장과 여기는 구별해 주셔야 돼요. 먼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죠? 그럼 몇 년 내요? 뭐 해야 돼요? 사업계 승인 신청. 사업계 승인 신청이 건축 허가 신청이죠? 일단 허가 신청을 몇 년 내에 해야 돼요? 2년. 요거 순간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1번은 주택조합인가요? 조합 설립 인가 받았나요? 근데 몇 년 되는 날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죠. 아, 승인 신청한 게 아니고 신청해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제 상황이 좀 다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승인 신청 2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2년 내에 승인 신청 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게 벌써 몇 년 돼버린 거예요. 3년.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몇 년 되는 날까지 3년 되는 날까지 승인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승인을 받지를 못했어요. 못 받은 거예요. 승인을. 요건 충족이나 뭘 못해서 그럴 때는 총회 뭘 거쳐서 자 조합을 만들었죠. 그 조합의 해산 여부 결정이에요. 아, 이 문장 올해 출제 영순위 문제로 보셔야 될 거예요. 네?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요 두 개 쓸만하고요. 정말 쓸만한 왕별표는 요 두 개하고 요 두 개예요. 조합 파트에서는 왕별표가 하기 싫으면 요 네 개라도 하시라고. 다시 네 개 다시 정리할 때까지 좀 있다가 다시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 받음부터 몇 년 된 날까지 3년 내까지 사업계 승인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총회 의결 거쳐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것 조합 설립 해산 여부 결정이죠. 자, 2번은 조합의 발기인이 자 50% 사용권을 확보해서 신고하고 공개 모집했나요? 모집 신고했나요? 그럼 이 신고가 수리됐죠. 그로부터 몇 년 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인가. 근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죠. 그러면 주택조합 신청자 있죠. 전원으로 구성되는 어디서? 총회. 원래 총회는 전원 구성이에요.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자 조합 설립 인가 받지는 않았잖아요. 주택조합 시작하려다 말았죠. 인가 받았으면 해산인데 인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결정? 종결 결정. 자, 다시
메모 한번 해보실래요? 자, 조합원 모집 신고했죠? 모집 신고 수리됐나요? 예? 모집 신고가 수리됐죠? 그럼 그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나요? 조합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인가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인가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때는 주택조합 사업 종결 결정을 해야 되죠? 총에서 다 모여 전원 모여가지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요. 흐름이 그래. 조합 설립 인가가 났죠? 그럼 그로부터 몇 년 내? 가만 있어봐. 2년 내 뭘 해야 돼?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되죠? 몇 년 내 해야 돼요? 2년. 이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맨날 이게 헷갈릴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나면 그로부터 2년 내 사업 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죠? 그리고 인가 받고 몇 년이 될 때까지 3년. 여기서도 이렇게 온 거예요. 몇 년이요? 3년 이내. 3년 되는 날 이내 하지 말고 3년 되는 날까지. 뭐라고요? 3년 되는 날까지. 뭘 못했어요? 승인을 받았다 못 받았다? 승인 못 받았어.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럴 때는요. 조합 해산 여부 결정. 이렇게 그리면 순서 올 것 같은데요. 보세요. 자, 50% 이상 여기까지 써줄까요? 50% 이상 사용권은 확보했죠. 지금 계속 논점 엮고 있어요. 몇 프로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서요? 신고하고 공개 모집했잖아요. 그럼 모집 신고가 수리됐죠. 50% 사용권 확보했으니까. 그것도 몇 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이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80% 이상 뭐 사용 권한 확보해야 되나요? 플러스 몇 프로 이상? 15% 이상 뭐 확보? 소유권 확보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나요?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럼 사업 종료 결정, 종결 결정해야 되죠? 이제 인가 받았어요. 그럼 몇 년 내 사업계 승인청해야 되는데 2년. 3년 되는 날까지 승인을 받아서 못 받았어? 해산 결정. 무슨 말 이해됐나 지금? 저 여기다가 꽂아낼 거 다 꽂아 넣었는데 주요 논점. 이게 지금 오늘 이번 개정상 포인트 전문데. 여기도 50% 꽂아 넣고 여기다가 80% 플러스 15% 꽂아 넣었는데 나 혼자 해갖고 지금 좋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쌩까고 있고 그냥 이따 써 안 건들게. 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요거. 그래서 앞뒤가 딱 전체가 이렇게 묶여서 하나로 들어가면 좋겠네요. 개정상 전체 취지가 딱 들었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지주조합 괴롭히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3번도 날짜 기억하세요? 날짜 알고 계셔야 돼, 이제.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주택조합 임원 발견의 총회체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에 통지. 며칠 전 통지? 7일 전 통지. 공청회는 14일 전 공고. 공청회는 며칠 전? 14일 전. 우리 공법 측에 뭐 며칠 전에 해라요. 두 개 나왔네 여기. 7일 전, 14일 전 이렇게. 아셨죠? 그 다음에 아까 공개는 며칠? 15일. 공개 며칠이에요? 15일. 연락 요청하면 며칠 내 응해야 되고 15일. 비용은 네가 대. 청구인의 부담 됐었죠?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일까지 같이 체크해 놓으세요. 4번에 해산을 못하거나 결의, 종결을 결의했죠? 좀 어렵게 썼죠. 종결, 종료 그럼 좋았을 것 같은데 사업 종결에 결의를 했나요? 그러면 자, 대통령 정하는 바에서 뭘 선임해라? 청산 절차 거쳐야 되니까. 뭘 선임하라고요?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뭘 선임해요? 청산인 선임. 5번에 주택조합 발기는 총회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구청의 국토교섭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못하고 통지. 또 이렇게. 통지. 그 다음에 주택조합 관련해서 개정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주택조합 사업의 시공보 중 주택조합이
공동사업 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 보증을 위하여 보증서를 조합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과 우리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 주체가 되잖아요. 그때 공동사업 주체 누구를 선정했으면 시공자. 그 시공자는 공사 시공 무엇을요? 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합니다. 근데 이 보증서 내용이 혹시 나올까봐 이때 시공 보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죠. 그럼 누가? 보증기관이 시공자를 대신해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계약 이행 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몇 프로에 이하에서 50%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조합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한답니다. 그러니까 시공보증서를 제출하는데 그 시공보증서에는 시공자가 계약 이행 안 하면 보증인 네가 뭐해? 이행을 해. 아니면 총 공사 금액의 몇 프로 이하에서 50% 이상에서 일정 비율의 금전 납부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증 내용이. 요 내용까지 추가시켜 놓읍시다. 여기 1번에 별표하세요. 시공을 보증하면 보증서 제출, 이거 논점은 아닌 것 같아요. 시공 보증하면 보증서 제출하죠. 그때 시공 보증 내용이 뭐냐? 네가 계약을 이행하든지 한 50% 금액은 네가 책임져라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승인권자는 착공 신고받은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자, 주택조합 파트 개정상 죽으라고 지금 한 40분 떠든 것 같은데 요거 떠들었습니다. 자, 집중. 자, 조합원을 모집하죠. 그냥 해요. 신고하고 공개 모집이요. 신고하고 공개 모집. 그때 몇 프로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돼요.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여 신고하고 공개 모집했죠. 모집 신고가 수리됐나요? 그렇다면 몇 년 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면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사업 종결 결정이래. 종결 결정.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으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단 말은 몇 프로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고 몇 프로 이상 소유권을 확보했고 이렇게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죠. 그럼 몇 년 내 사업계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2년 내. 그런데 3년이 될 때까지 사업계 승인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조합 해산해야 되죠? 해산 결정. 어디서? 총회에서. 어디서요? 총회에서. 그 다음에 공개 며칠 15일. 열람 요청에도 며칠 내에 응해야 되고 15일.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시공자 선정했나요? 뭘 선정했어요?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시공자는 공사 시공 보증서 뭘 제출해요? 공사 시공 보증을 위하여 시공 보증서를 제출했죠. 그때 그 보증서 내용이 어떻게 되냐? 시공자가 이행 안 하면 네가 계약을 이행해라. 아니면 돈 너 몇 프로 정도는 부담해야 돼? 50%. 몇 프로요? 50%. 금전 얼마? 50. 계약을 이행하든지. 자, 여기 총 공사 금액의 몇 프로 이하의 범위에서 5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 부담하는 이런 개정사. 그러니까 최근 주택조합 개정이 주 취지였던 거죠. 요거. 아셨나요? 예,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6번은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 있죠. 이 청약통장에 대해서 내용이 하나도 없다가 이번에 청약통장에 대해서 내용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뭐 그것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는 정도로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을 공급 발행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입주자 저축, 청약저축. 2번 2번에 V자, 별표는 아깝고 V자. 입주자 저축이 뭐냐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잠깐만요. 전국의 주택이 이렇게 있나요? 예? 전국의 주택이 요만큼이 무슨 주택이면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뭐 이렇게 썼을까? 그냥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런 말이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자 주택 청약 무슨 저축? 지금 이제 종합저축밖에 없죠. 옛날에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 뭐밖에 없어요? 종합저축. 아직도 이런 거 가입 안 하신 분들 있나요? 안 하신 분들은 해놓으세요. 예? 하나 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애들 명의로 빨리빨리 해놓고 종합저축. 요 기간에 따른 가점도 있으니까요. 아셨죠? 평생 분양받을 일 없다? 아니다. 가장 저렴하게 받는 것은 분양받는 거다. 조건 만들어서. 아셨죠? 막 얘도 10명씩 낳고 막 그래, 이제. 막 부양 가족이 많으니까, 이제 막. 힘 닿는 데까지 나와서 기르면서. 자, 3번에 입주자 저축 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은, 자, 누구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에서 누가 정한다? 국장. 입주자 저축 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은, 자, 입주자 저축 취급 기관 누가 정해요? 국장. 4번. 이것도 4번도 V자. 입주자 저축은 한 사람 한 계좌. 얼마나 친절해 법이. 1인 1계좌. 뭐라고요?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하나 써먹으면 나중에 또 들어가면 돼요. 여기까지 처리됐나요? 예. 1인 몇 계좌요? 1계좌 하고 되어 있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서 필요한 경우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실명법 있죠? 불구하고 입주자 저축 취급기관의 장에게 입주자 저축에 관한 자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답니다. 국장은 입주자 저축 취급기관의 장에게 입주자 저축에 관한 자료를 뭐요?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입주자 자격 판단을 할 때, 재당첨 제한 여부 판단을 할 때, 뭐 공급 순위 판단을 할 때, 이런 거 판단을 할 때, 자, 입주자 저축 취급기관의 장에게 입주자 저축에 관한 자료나 정보 제공하도록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6번. 입주자 저축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입주자 저축 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하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못한다. 제공할 수 있다요? 제공해야 한다요? 제공 요청받으면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한다. 7번 같은 게 여러분이 좀 하나 알아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봐봐요. 정보 제공을, 자, 입주자 저축 정보 제공한 입주자 저축 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하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한테 통보 아니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명의인에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7번 별표 해놓으세요. 왜냐면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니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예? 입주자 저축 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니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 저축 취급관의 장은 입주자가 입주자 저축 정보 명의인이 누가요? 명의인이 우리가 요구하면 그때는 통보해 줘야 돼요. 제공 사실. 근데 요청이 없으면요. 통보 안 할 수 있습니다. 왠지 통보해야 한다 일 것 같잖아요. 이 정보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입주자 저축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라는 법률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되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나머지 뭐 9번, 10번, 11번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내용은 뭐냐면 주택 청약 업무 수행기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가요? 국장. 입주 자격, 공급 순위 등 확인과 입주자 저축 관리 등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택 청약 업무 수행기관을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주택 청약 업무 수행기관을 지정 고시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이. 8번. 자, 입주자 자격 정보 제공. 국장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 신청 전에 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급받으려는 자면 우리죠. 아파트 공급받은 게 우리죠. 우리가 내 것 정보 좀 알려주려면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 또 2번 정보를 제공해서 필요한 경우는 국토교토 장관은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 및 배우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에게 수집 제공 동의를 받으면 됐고요. 네, 한번 읽어두는 정도. 자, 그 다음에 여기 예외, 그 밑에 예외 보이죠? 그 4번 내용 고뒷글씨 보이나요? 그게 이 법 개정 취지거든요. 그거다고 밑에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매도 청구 나왔죠? 그 두 개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요건 뭐냐면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뭘 받으려면요? 이것도 좋은 개정상이에요. 시험 문제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를 받는 거죠. 그때 혹시 이거 기억나요? 국가나 지자체나 LH공사나 지방공사는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사용 권한을 확보했으면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사용권 확보했으면. 그 다음에 지구 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할 때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면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시가에 따라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사전 몇 개월 이상 협의 3개월. 그때 95%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면 알받기 있다 없다? 없다. 80% 이상 95% 미만이면 알받기 10년. 뭐 있다 그러지 말고 알받기 10년.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시 10년 전에 취득해서 보유한 자를 제외하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내 마음 같아서 내 머리를 떼서 여러분 머리에다 붙여주고 싶어. 피만 안 내게 잘라가.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번에 하나 개정된 게 리모델링 결의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뭐 할 때? 매도 청구. 요 매도 청구할 때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요 매도 청구는 소송상 매도 청구라 법적 요건은 다 갖춰져 있죠.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리죠. 판결문 나올 때까지. 그 전에 그냥 소유권 확보 안 해도 뭐 내주겠다.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다. 판결문 나오기 전에. 그 과정이었어 이게. 이제 그 취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험 전에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이게 몇 프로예요? 75%. 허가 이제 다 깔끔하고 또 동의를 확보했죠.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때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있죠. 걔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밑에 문제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매도 청구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다. 자, 요거 지워도 될까요? 아니, 안 지울게. 그럼 이쪽에서 쓰지 뭐. 지고. 요거 기억나야 되는데,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만들죠? 그때는 뭐죠? 하여 조합을 만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러 가요. 2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허가했죠. 여기 인가에 대해서는 조합 만들기 위해서 결의했잖아요. 동의. 기억나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101동, 102동, 103동, 공법동, 중개사동, 공시세법동 하고 네, 103동만 리모델링 할 수 있다. 동을 리모델링 하죠. 그때 얼마 이상의 동의? 3분의 2. 허가는 몇 프로 이상의 동의? 75% 이상의 동의.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를 위한 동의율을 충족했죠. 그때 동의 안 한 자 있죠. 이자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예전에는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나머지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만 돼 있었어요. 요게 안 나와 있었어요. 언제 매도 청구하냐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요거 충족하면 동의율을 그때부터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정신 차려. 그 다음에 101동부터 103동 전체를 할 수 있나요? 전체 할 수 있나 리모델링을? 그때 전체 얼마 이상의 동의? 3분의 2. 동별 낙제 점수 과, 반, 수 기억나세요? 예, 이렇게.
다시 허가는요 75%, 여기요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때 매도 청구 들어갔잖아요. 나머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 들어가면 소유권 확보 안에서 사업계 승인받을 수 있다. 이때 동의 안 하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몇 프로? 75%. 똑같은 문장 또 써놓은 거 아시죠?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주택 및 토지에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는 거기 우리 사업 주체가 저 주택 공급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몰라서 그 보관 의무 2년 때문에. 자, 요거 이제 요 내용은 참고만 하세요. 사업 주체는 주택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시, 광고 사본을 시장군 수구청에 제출하고 입주자 모집할 때, 주택 분양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요 사본을 사용검사 있고 몇 년 이상 보고 2년. 아셨죠? 주택 공급하려는 대통령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광고에 있으면 그 광고 내용과 다르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광고할 때는 발코니 무상 확장인데 나중에 발코니 확장비용 내놓으잖아요. 그래서 요 광고 내용을 자 사본을 시장군 수구청에 제출하고 요 사본을 사용검사 있는 날부터 몇 년 이상 보관하고 2년 이상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거. 여기까지가 주택법. 그 다음에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되는데요. 자, 농지법 개정은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개정상 보는데 제일 처음에 여기다 써놓고 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가 하나 개정되냐면 제일 기분 나쁜 개정은 이거였어요. 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뭐라고요? 이게 개정이 됐더라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근데 참 너무한 것은 위에는 자고 밑에는 사람이고 두 개가 하나는 자 하나는 사람이 요 따위로 개정되고 있는 나쁜 놈들. 하여튼 이런 게 있었으니까 됐고 여러분 요약집들은 다 됐어. 사람으로 다 바꿔놨어요. 자, 난 이거 수정은 개정상 수정하면서도요. 야, 농지법 만드는 놈들 무식함에 극치를 달린다. 자, 사용대차. 사용대는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무료죠? 무상으로 쓰게 하는 게 사용대잖아요. 유상이면 임대로 넘어가죠. 그죠? 아니 꼭 사용대를 우리가 모를까봐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렇게 바뀌었네요. 왼수가. 그러니까 사용대차라는 단어가 전부 다 뭘로 바뀌었다?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법 전체에서 그냥 사용대하고 써도 아무 말 하지 마라. 저는 다 바꿔놓았는데 여러분이 사용대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사용대차는 무상이 원칙이니까. 아셨죠? 그 다음에 요거 농지를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이게 사용대 제목을 안 바꿔 또 사용대로 써놔요. 예? 제목은 사용대예요. 법률이. 그래놓고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니까 풀어 써놨죠.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은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임대 사용대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예, 그거 개정된 거.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시라고. 왜냐하면 올해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요 이야기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서. 임대 사용대차 하는 기간 동안은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원래 자 농지 소유상한 이농 농사했다가 8년 이상 농사했다가 이농하죠. 그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죠? 만. 얼마요? 이농. 반대말은 기농. 이농을 영어로 표현해봐요. 도시로 가다. 뭐라고요? 도시로 가다. 따라서요. Go city. 영어가 안 되는구나. Go city. 팔고 city. 만 원에 팔아. 만 원에 팔고 도시로 가는 거야. 몇 년 이상 농사했다 이농할 때요. 8년. 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이농 당시 5만을 소유하고 있어요. 얼마나요? 5만. 나는 5만을 다 소유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임대에 사용되면 그 기간 동안 5만 원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을 하는 경우는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상속받으면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럼 얼마까지 소유하죠? 농지 소유 상한 만. 근데 내가 상속을 3만 받았어요. 얼마요? 그럼 나는 만만 소유하고 2만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계속 소유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뭐 하면 임대 사용대. 여기까지 엮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거. 여러분 농취증 받을 때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하는 거 아시죠? 읽어봐요. 농업 경영 계획서. 따라하세요. 농사계획서 영농계획서. 아, 이걸 10년간 보존하랍니다. 벌써 여러분 익힘장에는 박스 쳐서 들어갔어요. 이 내용. 오늘 있었어. 오늘 다 익힘장에 개정상 다 정리해서 넣어놨어요. 시험지에 나올 만한 지문들은. 아셨죠? 네. 몇 년간 보존하세요? 10년. 농업경영서 외의 농취증 신청 서류의 보존기한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농업경영에서 보존 의무기한 몇 년? 10년. 첫 번째 포인트 이거 하나 별표. 요거 하나 첫 번째 포인트. 그래서 올해는 농지 소유 상한, 농취증, 임대, 사용대 3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됐나요? 예, 보존 몇 년 하라고요? 10년. 그 다음에 농사 짓겠다고 농지를 사서요.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럼 여러분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거 아시죠? 농지 처분 의무에 해당해요. 그럼 농지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하는 어떤 몇 년 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 근데 이걸 뭐라 했냐면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누구?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 예? 뭔 말이요? 내가 처분 사유에 해당했죠. 아들한테 팔지 마라. 마누라한테 팔지 마라. 이런 말을. 농지가 소유가 발생하는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나. 우리 와이프. 아들 하나 값 다시. 아들 둘 값 투 다시. 우리 사랑이. 여기다는 팔면 돼 안 돼? 아닌 자에게 팔아. 식구들한테 팔지 마라. 아 근데 이건 예전부터 농지법 해석에서 업무 지침서에서 못하게 해놓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왜? 자, 농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식구한테는 판다 못 판다? 그 말이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써라. 식구한테 팔지 마. 예? 요거 됐죠? 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실제로 바뀐 것은 딱 이거 하나거든요. 요거 단연수 식물 재배지. 뭐라고요? 따라서요. 과수, 뽕나무, 유실수, 사과나무, 배나무 그런 것은 최소 임대차가 5년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예전에는 농지 임대차는 3년이었어요. 몇 년이요? 3년. 자, 농지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으로 해라? 3년.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모작 하려고 몇 개월짜리 단기 임대차도 있다. 하나 더 기억하시고 다만 단연식물 재배지로 대토에 정하는 농지 기간은 몇 년 이상? 5년. 자, 농지 임대차 몇 년? 3년.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5년. 사과나무, 배나무는 몇 년? 5년.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따른 기간 미만을 정한 경우 3년, 5년 미만을 정했죠. 이에 따른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몇 년으로 본다? 3년. 몇 년으로 본다? 5년. 이제 여기 3년, 5년이니까 3년, 5년으로 본다고. 그래서 이게 못 쓰니까 이제 이에 따른 기간 이렇게 법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3년 미만을 정하면 3년으로 본다 그랬거든. 5년 미만을 정하면 5년으로 보고 3년 미만을 정하면 3년으로 보고 이제 3년, 5년 다 있으니까 요 동그라미 일에 따른 기간으로 본다고요. 내 입이 아프려고 한데 임차인은 일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토에 정하는 기간,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몇 년 미만, 3년 미만, 일했다는 기간이 3년이죠. 단연성은 몇 년? 5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근데 주장은 누구만 해? 주장은 누구만 해? 임대인이 정할 수는 있다. 임대인이 정할 수는 있다. 주장은 누가 해?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연장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는 동일하게 적용하고요.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동일하게. 잠깐만요. 뭘 또 이거 이게 지금 민사특별법을 공부한 적이 없죠. 자, 나중에 주택 따라서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임법의 최단기간 보호기간 몇 년? 2년. 몇 년이요? 이때 2년인데 농지 임대차는 3년, 단연생은 5년. 3년 미만으로 2년 미만으로 5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 3년 5년으로 본다. 주임법에서 다 배워요. 임대인은 2년 미만을 정할 수 있다. 임대인은 정할 수 있다. 3년 미만 정할 수 있다. 단연식물 5년 미만 정할 수 있다. 주장은 누구만 해? 편면적 강행규제, 약자 보호 규정이니까. 네? 그리고 연장 갱신할 때 주임법은 몇 년으로 보고 동일하게 적용하니까 2년, 농지는 3년, 단연생은 5년.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누구한테 민법 배우면 거기다 얹혀버릴 테니까 민특법에 주임법을 배우면 농지 임대차는 그 2년이 3년이요로 가르칠 거예요. 아셨죠? 단연생 식물 재배지는 5년. 올해 포인트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는 몇 년? 5년. 농업 경영계에서 작성해서 보존기간 몇 년? 손가락이 안 펴진다. 10년. 몇 년이요? 마지막에 농지증 신고할 때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이제는 하여야 한다 됐어요. 시장우수수장은 전용 신고 받았잖아요. 내용을 검토해서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이번에 이것 들어왔네요. 아셨죠? 거기까지가 이번 개정상. 이게 지금 올 시험 8월 말까지 시행되는 규정들입니다. 아셨죠? 잠깐 쉬었다가 저기 환지 파트 마무리하고 보내드릴게요. 나 5시 오늘 채운다고 그랬잖아.